안녕하세요. 붓펜 캘리그라피 제17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문장의 구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문장 연습은 많이 해보셨나요? 문장의 구도 잡기는 하루아침에 잘 잡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여러분들이 틈틈이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어제 배운 걸 복습하는 형태로 문장을 적어서 캘리그라피 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재료는 머메이드지를 카드 형태로 잘라서 몇 장 준비해보고 화선지와 물감, 워터브러쉬 등을 함께 준비해보았습니다. 머메이드지는 문구점에 가시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화선지가 있어서 화선지를 조금 준비해보았어요. 머메이드지가 없으신 분들은 엽서나 수채화 종이를 사용하셔도 되고 어제처럼 물감 대신 색연필을 준비하셔도 돼요. 그러면 먼저 아이보리색 색지에 그러면 글귀를 한번 적어 볼게요. 캘리그라피 카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어제 연습해 주셨던 문장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 보셔도 되고 제가 적는 걸 같이 따라서 한번 적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제 배운 중심 구도 생각나시죠? 문장의 위치를 이렇게 카드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중심 구도로 문장을 적어 볼 거예요. 우리가 찾는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글자의 수를 어떻게 나누어 배치할 것인지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큰 덩어리가 중심에 위치하도록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 주변으로 여백이 생기는데요. 이 여백을 그냥 두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림이나 스티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꾸며주셔도 돼요. 저는 위쪽은 그냥 여백으로 둘 거고요. 아래쪽에다 선인장 그림을 그려서 카드를 꾸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그림이 있으시면 그 그림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선인장을 그리실 거면 이렇게 저랑 같이 하나씩 그려보세요. 이렇게 저는 붓펜으로 이렇게 붓펜의 끝을 이용해서 얇게 선인장 모양을 이렇게 먼저 그려주었고요. 선인장 가시도 이렇게 조금씩 그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감으로 색칠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옆쪽으로도 다른 모양의 선인장을 2개 더 그려줄 건데요. 이번에는 좀 더 길쭉한 선인장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인장 몸통에서 작은 선인장이 이렇게 뻗어나오는 형태도 붓펜으로 그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작게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선인장을 이렇게 하나 더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녹색으로 이제 다양한 녹색으로 선인장을 칠해주시면 되는데요. 물감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어제처럼 색연필을 이용해서 색칠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연한 연두색부터 이용해서 이렇게 선인장을 하나씩 이제 한 면씩 이렇게 칠해 볼게요. 그리고 연두색보다 조금 더 진한 녹색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양감을 내주었습니다. 길쭉한 선인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면씩 색상을 조금씩 바꾸어서 이렇게 칠해 볼게요. 이렇게 녹색으로 선인장을 다 색칠을 해주시고요.
빨간색으로 선인장 위쪽으로 이렇게 선인장 꽃을 이렇게 작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남색이나 검정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붓끝으로 얇게 선인장 가시를 조금 더 그려주세요. 선인장 가시를 그리실 때는 이 붓펜으로 이제 그린 그 검정색 라인 있죠? 그 라인을 이제 따라서 이렇게 선인장 가시를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는 넓은 면적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를 하나씩 여기 띄엄띄엄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인장 그림은 여러 가지 글귀에 다 잘 어울리는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혀 놓으시면 앞으로도 활용하실 곳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보리색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가로로 길게 카드를 놓고 글씨를 써 볼게요. 이번에도 중심에 글씨가 위치하도록 이렇게 써 볼 건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글귀도 유명한 글귀죠.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서 앞으로 많이 쓰셔도 좋은 글귀입니다. 당신에서 이제 시인의 시옷자를 이렇게 좀 반대로 적어 보았어요.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도 사랑을 조금 더 이제 살짝 더 크게 적어 주었고요.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4줄 구도로 적어 보았습니다. 여기도 아래쪽에 한번 물감으로 꾸며 볼 건데요. 한 톤의 색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잎사귀 모양을 좀 그려볼 거예요. 저는 주황색, 빨간색, 핑크색 이런 붉은 톤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잎사귀를 그려서 아래쪽을 꾸며 보겠습니다. 한 가지 모양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감으로 이렇게 꾸며 보세요. 색감은 같은 붉은 톤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미세하게 색감을 좀 바꿔 주시는 게 좋아요. 물감은 너무 진하게 하기보다는 좀 물을 많이 타서 연하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서도 저는 물감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색연필이나 사인펜, 마카 같은 다른 재료를 사용하셔서 이런 모양으로 꾸며주셔도 좋겠죠. 이렇게 아래쪽에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꾸며 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면을 뺑 둘러서 다 꾸며 주셔도 좋은데요. 오늘은 저는 아랫부분과 위쪽에 이제 모서리 부분에만 이렇게 잎사귀를 그려서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제가 여백도 하나의 구도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백을 조금 남겨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카드가 완성되었어요. 이 색지는 제가 지난번에 둘째 주죠. 저희가 한자 단어를 연습하면서 한자 단어를 쓰고 이 색지에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남은 색지를 제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준 거고요. 여기서는 제가 색지에 직접 적지는 않고요. 화선지에 문장을 써서 화선지를 찢어서 저 색지에 붙여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카드 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문장을 적어 보겠습니다.
찢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중심에 붙이시면 중심 구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른편이나 왼편에 이렇게 한쪽 편에 글귀를 몰아서 붙여주셔도 돼요. 저는 저희가 어제 배웠던 사선 구도, 이제 계단식 구도로 한번 글귀를 적어 보겠습니다. 아랫줄로 내려올수록 글자의 배치를 뒤쪽에 배치해 주면서 이렇게 계단식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사랑은 신이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글자를 다 배치시켜 주시고요. 이제 깨끗한 붓에 물을 이렇게 찍어서 화선지 주변으로 이렇게 물칠을 해주세요. 내가 찍고 싶은 모양으로 이렇게 물을 칠해서 그러면 이제 화선지가 잘 찢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화선지를 찢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으로 찢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선지를 이용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집에 갖고 계신 얇은 종이를 활용하셔도 좋고 색지보다 작은 사이즈로 깔끔하게 잘라서 색지에 붙여주셔도 돼요. 저는 화선지를 찢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러면 색지에 이제 풀로 이렇게 풀칠을 해서 붙여주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화선지에다가 풀칠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의 밑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해주세요. 화선지가 얇기 때문에 직접 화선지에 풀칠을 해주시면 이렇게 붙이다가 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에 풀칠을 해주시고요. 중심부터 손으로 이렇게 잘 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쪽에 붙지 않은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사인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따로 그림을 그려주지는 않았지만 뒤쪽에 컬러감 있는 색지와 자연스러운 흰색 화선지가 만나서 예쁜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머메이드지 색지가 한 장 더 남았으니까 다른 글귀도 한번 같이 적어 볼게요. 조금 전에는 문장이 왼편에 위치하도록 제가 글씨를 적어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편에 글귀를 한번 적어 볼게요. 마음에 불 밝히니 두려울 게 없구나. 캘리그라피를 쓰다 보면 이렇게 좋은 글귀도 정말 많고 우리가 배워야 할 명언들도 정말 많이 적게 됩니다. 이것도 붓에 물을 칠해서 이렇게 한번 찢어 볼 건데요. 앞쪽에 여유롭게 여백을 두고 이렇게 찢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칠한 형태를 따라서 이렇게 손으로 조심해서 찢어 주시고요. 이렇게 색지에 붙일 때 문장의 이 색지 안에서 오른편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색지에다가 풀칠을 하고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제가 왼쪽 편에 여백을 같이 이렇게 흰색 부분을 많이 남겨놓고 잘라주었는데 이곳에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붓펜을 이용해서 이제 전등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등 갓을 먼저 그려주시고 아래쪽에 전구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위쪽으로는 그냥 이렇게 까맣게 선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그림이지만 글귀와 어울리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색연필로 색칠해 주셔도 좋고, 저는 오늘 물감을 준비했으니까 물감으로 간단하게 색칠을 해볼게요. 전구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을 이제 노랗게 밝게 해주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빛나는 모양도 짧은 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위쪽의 전등은 이렇게 회색을 이용해서 살짝 색칠을 해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카드가 또 하나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작품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이렇게 제 이름까지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카드를 4장 정도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카드 만드실 때 꼭 미리 다른 연습지에 연습을 해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찢어서 붙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쓰는 게 아니니까 여러 번 연습하시고 잘 된 거를 이렇게 찢어서 붙이시면 돼요. 네, 여기는 이제 그림이 없는 뭐 그냥 색지와 화선지만 이용해서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머메이드지 같은 건 이제 한 장 사놓으시면 잘라서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세요. 오늘 연습하신 문장도 미션 인증에 꼭 올려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